7시 40분 목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입니다. 신인기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4가지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핫 키워드 첫 번째 군사 지원 이스라엘 얘기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이스라엘 니네가 라파 공격하면 무기 이제 안 주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했고 그 직전에는 무기 지원하는 것 일단 한번 보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이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이 미국 상원의원에 출석해서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던 이스라엘에 대한 폭탄 지원을 일단 보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폭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폭탄이냐 봤더니 2,000파운드급 폭탄 1,800발이랑 그리고 500파운드급 폭탄 1,700발인데 이게 미국 국방부 보고서 과거 살펴보면은 미국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지난 7개월간 가자지구 공습에 썼던 주요 무기가 2,000파운드급 폭탄이거든요. 이거를 막은 겁니다. 미국이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 군수 지원을 일단 중단한 첫 사례인데 미국의 레이시언이나 노스롭, 로키드 마틴에서 이 폭발물 만들어 왔으니까 일단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방산주 약간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미국 국방장관의 이 청문회 얘기 들어보면은 2,000파운드급 폭탄이라는 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이 보다 정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바이든 정부가 이 대선 앞두고 반전 여론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고 이스라엘 정부도 이게 좀 큰 이슈라 이번 조치에 대해서 매우 실망한다라는 입장을 대사의 입을 통해서 해놨습니다. 결국 이번 무기 지원 보류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전쟁 휴전 협상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좀 높이는 카드고 휴전하라는 국제사회 말 안 들어왔던 이스라엘이 앞으로 좀 변화를 할지도 생각해 볼 지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최남단 라파에는 지금 민간인들 몰려 있고요.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있고 거기에 무장단체 하마스 군인들도 있기 때문에 일막타진하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위가 워낙 거세니까요. 바이든이 조금 압박 수위를 높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상황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숫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데 아주 작은 도시에 모여 있는데 여기다 폭탄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게 지금 국제사회의 입장이고 사실 이스라엘은 이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라파에 대한 공습 계속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인명 상태에 대한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서 이 사태 진정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이번에 보였으니 이 유가 상승과 같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끼쳐왔던 중동 갈등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도 살펴볼 부분이 투자 측면에서는 있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어제 조금 소폭 상승 다시 한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구리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차례 구리값이 계속 뛰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구리값이 1만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가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봅니다. 좀 증권 관련해서는 많이 틀린데 원자재는 조금 덜 틀리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물 구리 선물 가격이 톤당 $10,000를 지금 넘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봐도 파운드당 4.5달러 넘어서면서 연초 대비 17% 넘게 지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기존의 연말 목표 가격이 $10,000였는데 이번에 $12,000로 높였습니다. 구리 부족 사태가 올해 지나고도 이제 계속될 수 있고 4분기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재고 수준이 극도로 낮은 사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 그러냐? AI와 전기차 산업 생각보다 속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세계 최대 이 광산 기업이 BHP인데 여기도 계속해서 M&A 타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업계에서는 구리 생산량을 이제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업들이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구리값은 수요, 공급 다 문제라는 거죠.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관심은 국내 투자자들, 맞습니다. 구리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우선 증권가 리포트 보면 고려아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아연을 적극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대놓고 제목에 썼더라고요. 적극 매수할 타이밍이라면서 목표가를 기존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메리츠증권은 고려아연이 2분기에 금속 가격, 환율, 자회사 실적 개선 모두 기재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박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뭐 일본식 표현이라 갖고 안 썼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영풍이 조금 배가 아프겠네요. 빠이빠이 했는데 최근에. 그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뿐 아니라 구리 가격 상승으로 증권가의 기대를 받고 있는 곳이 또 있는데 대원전선이라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이 통신 케이블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또 미국의 자동차용, 특히 현대차에 수출하고 있는데 자동차용 전선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용 전선 판매 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적인 구조가 마련됐다. 그래서 구조적 실적 개선이 대원전선에 기대가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풍산도 주가가 막 급등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추가적인 수혜에 입을 가능성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인입니다. 다음 이슈는 여러분들 지금 관심 많으시죠? 네이버의 자회사 일본 1등 메신저, 일본뿐만 아닙니다. 동남아에서도 1등 메신저가 라인인데 요거 일본한테 뺏길 위기라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사태 시작점 맥락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였습니다. 그 일본에서 라인 이용자 44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어떻게 유출됐느냐?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조사 결과였고. 잘못은 했지만 미국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거기서 그 서비스 밴을 하면, 그러니까 금지를 하면 되지 왜 이런 일을 했냐에 대한 업계들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이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 일본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라인의 네이버와 관계 정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요구였습니다. 현재 라인이 일본에서 라인야후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라인야후는 A홀딩스라는 기업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이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을 50%씩 공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후에 라인야후 CEO가 이사회에서 네이버 쪽 한국인 임원입니다. 이 신중호 CPO를 퇴진시키기로 하고 네이버의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위탁을 또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요거는 라인야후 입장에서 네이버의 기술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A홀딩스에서 소프트뱅크 지분율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이버는요. A홀딩스에 대한 지분이 지금 상황에서 한 주라도 줄면은 사실상 일본에서 경영권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라인야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뭐 우리 카카오 같은 역할을 하니까 뭐 맞습니다. 국민기업 비슷하게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야후 자체는 일본에 지금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가 이제 관건인데 투자자들 많으시니까 네이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봅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선을 좀 네이버 쪽으로 조금 좁혀보면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라인야후가 지난해 매출액이 16조 5,840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큰 회사입니다. 그렇게 많이 냈습니까? 일본의 국민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기업을 일본 걸로 해야지라는 아마 시각이 좀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일본 통들의 이야기긴 한데 일단 라인야후로 그럼 네이버가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일단 지분법 이익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2,541억 원 정도 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 라인야후로 감사보고서 보면은 직접 발생한 매출단 7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숫자랑 또 네이버 PER들은 감안하면 사실은 숫자가 적은 건 몇 천억대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현재 네이버 주가에 라인을 비롯한 일본 산업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수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사실 증권가의 냉정한 평가기는 합니다.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는 외교 문제 감안하면은 라인야후 매각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보고서 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제 이후로 상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단순하게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일 감정이라든가 외교 문제를 자극할 이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보다는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국내에서 반일 정서 강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를 조금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 소비주 타격받아왔던 전력이 있고 오히려 롯데가 긴장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증권가에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사태가 확장하게 됐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매각 안 하는 게 뭐 최선이겠습니다만 꼭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소프트뱅크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딜을 해야죠. 동남아 같은 경우는 갖고 가야죠. 일본은 내주더라도. 어찌됐든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HLB라는 거를 지금 키워드로 냈단 말이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 때문에 시간에 주가도 많이 뛰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HLB 하면은 지금 간암 신약 치료제 리보세나립 이거 파는 데죠. 이걸 해외에서 지금 팔려고 하는데 이걸 팔 수 있는 가능성과 속도 자체가 좀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을 조금 정확하게 보면은 유럽의약품청이 리보세나립의 이 소아 임상 계획 PIP에 대한 계획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제출 안 해도 된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건데 PIP 준비에는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현재 HLB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리보세나림의 직접 판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판매 대행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PIP 면제로 기술 수출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미국의 FDA에서 신약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신약 허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점까지도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닐까라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뉴스가 이번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절차가 하나 면제받는 거는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서의 신약 승인 절차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기 기자와 함께한 목요일 아침의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